4장 빅테크 간 AI 경쟁. 구글, 애플, 아마존이 몸부림치는 이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들의 AI 경쟁력. 현재 글로벌 검색 시장은 구글이 80%를 넘는 압도적 점유율로 1위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2위에 있다. 그러나 챗 GPT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두 기업이 연달아 서비스를 발표한 것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위기이자 기회로 보는 것이다. 구글의 사내에 코드 레드, 위기상황, 이 발령되었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두, 한국의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은 1분 1초가 아쉬울 정도로 이 새로운 경쟁의 대열에서 뒤처질까 사활을 걸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3년 2월 8일 빅테크 일각에서는 AI를 성장의 다음 촉매제로 보고 있지만 AI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낼지 아니면 이미 장악한 시장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광고 시장에 의존하며 혁신의 발길이 느슨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누구보다 빠르게 낼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의 일일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세 가지 유형에서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도표. 자, 첫 번째 유형은 ANI 이 있고 머신 러닝이라는 거. 두 번째 AGI, 머신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세 번째 머신 컨셔스니스에서 ASI로 들어가네요. 자, 머신 러닝에서 스테이지 1 머신 러닝, 스테이지 2 머신 인텔리전스, 스테이지 3 머신 컨셔스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신 러닝, 머신 학습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서 뛰어나고 한 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머신 인텔리전스, 자, 머신 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영역을 넘나드는 지능 및 순발력을 가진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발달하고 있죠. 머신 컨셔스니스, 즉 머신 의식이라는 것은 전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뇌보다 훨씬 스마트한 지적 생명체, 즉 인간보다 뛰어난 생명체가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AI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챗 GPT를 포함한 것들은 AGI, 즉 스테이지 2 머신 인텔리전스 타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AGI의 시장이 바야흐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GI를 만들기 위해 그간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시간을 쓰고 있었고 실패도 많이 하고 있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성숙되지 않은 기술과 무분별하고 민감한 내용에 필터링을 못하는 출력이다. 실제로 챗 GPT도 가끔은 헛소리나 엉뚱하거나 틀린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처럼 민감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은 답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많은 튜닝과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서둘러서 챗봇형 AGI를 내놓고 있다. 자, 스테이지 2 얘기하는 거죠. 자, 과거에 불완전한 모델을 내놓은 경험이 있었던 기업들도 다시 챗봇형 AI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6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테이 서비스를 내놓은 지 16시간 만에 중단했고,
메타도 2022년 11월 갤럭티카라는 AI 언어 모델을 내놓았다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사흘 만에 서비스를 접었다. 메타는 현재 AI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출시할 때 내부 승인 절차를 기존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탓에 자신들의 AI 서비스가 사용자의 질문에 뻔한 답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타는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최첨단 AI 기술을 적용해 주목받는 AI 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선 AI 스타트업 스캣트랩이 개발한 이루다 1.0이 성차별과 소수자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오픈 AI가 챗 GPT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자 이젠 빅테크들도 달라지고 있다.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챗 GPT는 2023년 2월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어가고 하루 500만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챗 GPT의 출시 이후에 구글도 바드라는 이름의 챗봇 AI 출시를 예고했고, 특히 구글의 검색을 챗 GPT가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코드 레드 경보까지 발령했었다. 오픈 AI에 베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빙 검색 엔진과 오피스 등에 통합할 것으로 예상돼 구글 킬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바드도 챗 GPT와 같은 대화형으로 구글의 AI 언어 모델인 람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두도 AI 챗봇 어니 3.0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조만간 글로벌 경쟁에 합류할 것이라고 본다. 어니는 지식 통합을 통해 향상된 표현을 의미하며, 어니의 뜻은 지식 통합을 통해 향상된 표현을 의미하며 2019년에 도입된 AI 대형 언어 모델과 2021년 더욱 진화된 어니 3.0을 기반으로 언어 이해, 언어 생성, 텍스트, 이미지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양강 구도에 빅테크들의 적극적인 참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어떤 경쟁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드나 우선 챗 GPT로 선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가 더욱 빨라진다면 구글도 힘들어지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픈 AI는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를 더해보면 초기에 오픈 AI는 알다시피 2019년 비영리에서 제한적 영리단체가 됐다. 직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손잡고 수십억 달러 투자를 실시했다. 최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추가 협력을 발표했고 2019년과 2021년도에 이어 세 번째 투자를 하게 되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최첨단 AI 연구를 진행하고 새로운 AI 플랫폼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두 기업은 지금까지 만든 AI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히 GPT-3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확보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서비스와 연동을 추진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 기능 강화를 통해서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강자인 아마존과 구글 등과의 서비스 격차를 많이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픈 AI는 2019년 비영리에서 한도가 있는 영리로 변모하여 모든 투자에 대한 이익이
100배로 제한되었다. 자, 그런 다음 오픈 AI의 독점 클라우드 공급자가 되기 위해 곧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받아 지분을 직원들에게 분배했다. 2년 후 기존 주주가 투자자에게 오픈 AI 주식을 매각하면서 여러 회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회사들이 소유권 일부를 갖게 되었다. 자, 2023년 1월 포브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가치를 290억 달러로 만드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의 투자를 회수할 때까지 미래의 오픈 AI가 창출할 이익의 75%를 차지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100억 달러의 투자가 회수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거래에 따라 고정되고 결정될 수 있는 상한선에 도달할 때까지 회사의 미래 이익에 대한 49%의 지분을 갖게 된다. 여긴 좀 어렵죠. 자, 그 한도가 2019년도에 비영리에서 한도가 있는 영리로 변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한도가 있는 영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되고 있는데 몰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실제 영리 목적의 상한선 조직인 오픈 AI는 제한된 파트너가 투자에 대해 최대 100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부분이 아까 한도가 있는 영리에 대한 설명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영리 목적의 상한선 조직인 오픈 AI는 자, 말 그대로 한도가 있는 거죠. 상한선 조직인 오픈 AI는 제한된 파트너가 투자에 대해 최대 100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한도는 각 제한된 파트너 계약에 따라서 수시로 결정이 된다라고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한된 파트너가 상한에 도달하면 소유권은 오픈 AI LP에 보존되며 제한된 파트너에 대한 상한이 달성되면 향후 모든 이익을 유지할 것이다. 자, 이 구조는 오픈 AI가 생성할 수 있는 AGI, 인공 일반지능을 달성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선택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조 달러의 부를 비영리 재단을 통해 대중에게 재분배해야 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까?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맺었다. 파트너십의 역사는 2016년에 시작되어 2019년에 통합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파트너십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파트너십에 1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논의하면서 이제 도약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통해 애저 AI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동시에 애저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강화하고 오픈 AI의 모델을 비즈니스 및 소비자 제품, 즉 오피스나 빙과 같은 소비자 제품에 통합하고 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안정적인 AI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말한 애저 오픈 AI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통해서 GPT 3.5, 코덱스, 달리2, 챗 GPT와 같은 AI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대화형 AI를 출시할 수 있을까? 구글의 검색은 망하는가? 2022년 12월 2일에 영국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구글은 끝났다.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AI 챗봇이 사람 같은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봇 챗 GPT는 TV 대본도 쓰고
복잡한 이론들도 잘 설명할 수 있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인공지능 챗봇의 최신 버전이 전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잠재적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과 같은 인기 있는 도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 키워드 매칭에 의존하는 기존의 구글 검색 엔진과 달리 챗 GPT는 고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조합을 사용하여 사용자 검색어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에 딱 맞는 답을 찾아준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나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보면 구글과 같은 정보 검색 도구보다 훨씬 직관적이라는 것이다. 자, 물론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2021년도 데이터까지만 학습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다. 그동안 구글 어시스턴트의 대화 인터페이스는 간단한 문답에 그쳤다. 반면 챗 GPT는 전문 영역에 관한 질문을 던져도 비교적 정돈된 답을 해준다. 가령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길까? 라고 물으면 기존 AI 챗봇은 검색 엔진을 활용해 단편적이고 때로는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 반면 챗 GPT는 기존 검색 엔진에 게시된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없다면 지구가 입을 피해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설명해 준다. 사용자가 회사에서 외톨이가 된 기분이다 라고 말하면 심리 상태에 맞는 극복 방안을 제법 자세하게 제시하기도 한다. 단순한 대화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 풀이와 장문, 보도자료 작성, 끝말잇기 등 복잡한 작업도 가능하다. 기존의 검색 엔진이 오히려 인간적이지 않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에 불과했다면 챗 GPT는 인간처럼 이야기하는 선생님 같은 역할로 기존의 검색 엔진 시장을 천천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챗 GPT가 사용자가 100만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단 5일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이렇게 빠르게 사용자를 모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아닐까 한다. 기존 검색 시장의 패러다임은 바로 AI 언어 모델로 1년 내에 다 바뀔지도 모른다. 교수님은 1년 내에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100만 사용자 도달에 넷플릭스 3.5년, 페이스북 10개월, 스포티파이 5개월, 인스타그램은 2.5개월이 걸렸다. 자, 100만 사용자 도달하는데 이만큼씩 걸렸네요. 인스타그램이 상당히 빠르네요. 2.5개월이면. 얼마 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가 신뢰할 만한 테스터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며 향후 수주 안에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차이는 바드의 응답이 실제 정보의 품질과 안전성, 근거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외부 피드백을 자체 내부 테스트와 결합할 것이라며 우리는 바드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테스트 단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챗 GPT가 나온 후 구글이 죽는 줄 알았던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구글에 쏠릴 것이다. 구글의 바드는 초거대 언어 모델인 람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람다는 Language Model for Dialogue Applications라는 줄임말이네요. 람다. 자, 람다는 1370억 개에 달하는 매개 변수로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30억 개에 달하는 문서, 11억 개에 달하는 대화를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마어마하군요.
자, 아울러 구글은 초거대 인공지능 람다를 기반으로 파생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API, 자,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의미합니다. API들은 바드를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하는 기업들에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 자, 바드가 챗 GPT에 비해 기능과 성능이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출시 후에 논란이 되겠지만,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챗 GPT의 대항마 이름을 바드, 즉 견습 시인이라고 지었을까? 자, 바드의 뜻이 견습 시인이라고 하네요. 자, 견습 시인이라고 지었을까라는 점이다. 구글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바드는 어프렌티스 바드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고, 이는 견습, 어프렌티스가 견습이라는 뜻이죠. 자, 견습 시인이라는 뜻으로 앞으로 다양한 채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구글의 철학적 관점과 가치관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생긴다. 창조적 능력을 가진 인간의 초기 모델로서 이름으로 시인이라는 직업명이 가장 어울릴 듯하다. 창조적 능력을 가진 인간의 초기 모델로서의 이름으로 시인이라는 직업명이 가장 어울릴 듯하다. 시인? 잘 모르겠네요. 자, 결국 챗 GPT나 바드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 AI일 뿐이다. 인간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패턴을 찾아내 이를 추상화 및 연관화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지식을 축적하듯, 인공신경망도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패턴을 찾아내는 게 핵심 알고리즘이다. 자,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같지만 이름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은 마케팅적인 요소가 다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